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늘 자신을 억압해왔던 것을 부수며 진화해 왔습니다. 자신을 먹잇감으로 여기던 맹수들, 불과 돌토끼로 맞서 싸워야 했던 자연, 그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던 폭군과 권력까지 우리는 늘 이건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경계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장애물은 힘으로도 지능으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부술 수 없어 보이는 존재.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현재는 과거로, 모든 것은 흐르고 사라집니다. 인류 역사 약 400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역해본 적 없는 절대자, 그 이름은 시간. 하지만 1905년 이 절대적인 존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한 무명 특허청 직원이 논문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가 발표한 이론은 훗날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였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처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지금까지 단단히 잠겨있던 인간의 상상력을 풀어버리는 열쇠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속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시간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의 늙지 않은 채 주변 세계만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15년 그는 또 하나의 폭탄 같은 이론을 내놓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구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이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왜곡 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블랙홀처럼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천체 근처에 가면 외부에서 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안에서는 몇 분 혹은 몇 초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빛의 속도, 강력한 중력, 이 두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류는 이론적으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미래는 갈 수 있는데 과거는 왜 갈 수 없을까요? 시간은 늘 과거, 현재, 미래 이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안의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 중요한 건 관측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상자를 여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영원히 사라지죠. 이 되돌릴 수 없음. 이것이 바로 시간의 방향성을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설명,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란 쉽게 말해 무질서의 정도. 질서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무질서는 스스로 질서를 찾지 않습니다. 잉크가 물에 퍼지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퍼진 잉크가 다시 모이는 일은 우리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죠. 그래서 시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말에 가장 끌리는 존재입니다. 1974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과거로 갈 수 있는 이론적 장치를 제시합니다. 티플러 실린더.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타임머신. 하지만 문제는 단 하나. 만들 수 없다. 실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의 질량에 맞먹는 에너지와 완벽한 물질이 필요했죠.
시간 여행 이야기에 항상 따라붙는 질문. 과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가장 유명한 예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가 과거로 가서 자신의 조상을 죽여버린다면 그 순간 그 남자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과거 시간 여행은 엄청난 논리적 붕괴를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 한 번, 빛을 가리는 행동 하나,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태풍을 만들 수 있듯이 말이죠. 이 문제를 아주 유쾌하게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그는 시간 여행자들을 위해 파티를 엽니다. 단, 초대장은 파티가 끝난 후에 공개합니다. 만약 미래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누군가는 이 파티에 와야 했겠죠. 결과는 참석자 0명. 이것이 바로 증거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세계 해석, 즉 다중우주 이론. 선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주는 갈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세계 해석, 즉 타중우주 이론. 선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주는 갈라집니다. 과거로 가서 조상을 죽여도 그건 다른 우주의 이야기일 뿐. 이 이론에서는 모든 시간 역설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단 하나, 증명할 수 없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늘 불가능에서 출발해 가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데 하늘을 나는 것도 달에 가는 것도 모두 허황된 이야기였으니까요. 수천 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시간을 여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면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닐지도 모르죠. 과연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